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옆구리살 포인트 또는 통증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객들이 왔을 때 옆구리살이 빨고 싶다라는 말들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늑골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갈비뼈는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늑골이라 표현되는 갈비뼈는 10개는 뼈와 뼈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2개 정도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를 부유늑골이라고 부르죠. 옆구리 쪽의 통증을 케어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주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절, 뼈를 다치게 하는 갈비뼈와 금이 갔다거나, 또 하나는 그 부분에 심하게 만져서 갈비 안쪽에, 우리가 늑골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이나 염증 계통에 오는 증상들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 여자분들은 이쪽에 살이 찌게 되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을 계속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옆구리에서 증상이 오는 것들을 크게 보게 되면 골프를 쳤을 때 오는 증상들, 골프 이후에 오는 증상, 또 옆구리살의 통증, 또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전거근 또는 세라토스 안테리오라고 부릅니다. 이 전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장흉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흉신경은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에서 사이에서 나와서 이 장흉신경으로 내려오게 되죠. 결국 사각근 근육 가운데 근복을 뚫고 나오는 3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갑 상신경, 또는 두 번째가 견갑 배신경, 세 번째가 장흉신경입니다. 장흉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거근이고, 견갑 배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이 견갑 거근과 능형근이고, 견갑 상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극상근하고 극하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옆구리 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위를 찾게 되면 사각근이고, 이게 더 위를 찾게 되면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인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집니다. 고객을 관리하면서 이 부분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디가 그 뿌리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와 치료 포인트는 똑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현재 뇌에서 인지하고 설명하는 그 자리가 진짜 통증의 자리일까라는 거죠. 원인 자리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주변이 많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이게 흉쇄도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도 이마 쪽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흉쇄도근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전거근의 증상을 우리가 딱 고객이 호소할 때 저 사람 진짜 옆구리가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 또 나 진짜 옆구리살을 빼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부분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도 우리는 저희가 원인이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저 자리가 원인이 아니지만 저 자리를 케어해줘야 될 어떤 상황이 연결되죠. 자,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는 우리가 머리에 먼저 고민하고 고려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의 한의사 선생님들도 현재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로 하나의 혈자리로 인정을 해서 아시혈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고객이 호소하는 그 통증 자리도 우리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 뿌리가 되는 것이 결국 사각근이고 그 위에는 경추라는 것이죠. 자, 전거근은요, 밑으로는 외복사근과 연관됩니다. 전거근 뒤로 넘어가면 능형근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외복사근을 통해서 대퇴막장근, 장경인데, 외복사근을 통해서 안에 봉공근, 외복사근을 통해서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됩니다. 결국 옆구리라는 거는, 저는 골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동작에서는 전신의 모든 근육의 하나의 코디네이션적인 요소가 일어날 때 그 근육이 같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거근을 옆구리의 근육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휜다리라고 표현하는 O다리하고 X다리의 진짜 치료 포인트는 어딜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다리, X다리 치료는 무릎과 고관절도 물론 잡아줘야 되지만 그 치료 포인트는
의외로 전거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에 연결되는 하나의 크로스되는 근막과 근육이 연결되는 크로스되는 연결되는 라인에 전거근이 위치하기 때문에 오다리하고 X다리의 그 근육을 당겨주는 하나의 키포인트도 결국 전거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옆구리살을 빼줘야지 또는 옆구리 통증을 해결해줘야지 라고 할 때는 먼저 사각근을 생각하자. 두 번째는 그 뿌리인 경추 부위를 생각하자. 세 번째는 그 근육의 연결선 연상에 되어 있는 외복사근하고 등하고 연관되는 능형근 쪽도 생각을 해보자 라는 세 가지의 관점을 놓고 이 근육의 가장 최적의 조건은 목이 C자 커브에 놓여있는 중력선에 들어있을 때 목의 신경이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숙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몸은 칼을 쓰지 않고 손을 풀어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숙이라는 요법은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만지는 거는 그냥 계속 그 부인을 주물러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숙이는 정확하게 만져주고 풀어주고 주물러주고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근육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때 또 거기다가 경험론적인 요소들을 얹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치료의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앞쪽과 뒤쪽을 치료하는 하나의 공식을 한번 집어넣어 줄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 쪽, 뿌리 쪽에서는 우리가 7742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목에서 안정화 포인트, 경추 7개 뼈 중에서 목을 좌우로 움직이죠. 흉추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어디는 만곡을 유지하고 골반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 쪽을 안정화 포인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는 경추 7번이다 라고 해서 7. 두 번째, 7은 내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그 흉추라는 그 포인트가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갈비뼈로 늑골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내장기를 잡고 있는 것이 경추 5번하고 9번 사이죠. 우리는 그거를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부르고 그 중심이 흉추 7번입니다. 자, 장부를 잡아주고 있는 뿌리고요. 목의 안정화 포인트고요. 세 번째 산은 요추를 허리 부분에 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게 4번하고 5번 사이죠. 4번은 배꼽을 중심으로 그대로 뒤에 나가면 4번입니다. 어쩌면 인체를 정확하게 2등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문제에서 허리에 문제가 주로 오게 되면 4번과 5번에서 주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요추 4번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는 이 골반 라인에서 천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이크론 천추에서도 두 번째 뼈는 우리의 골반과 허리를 유기적인 각도에서 잡아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는 천추입니다. 우리의 인체를 뒷면에서 치료하는 하나의 공식을 얘기하자면 774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편요. 앞에는 우리 몸에서 치료해주는 포인트를 설명하면 첫 번째, 천돌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돌. 자, 여기 바로 흉쇄관절 연관되는 거죠. 천돌. 두 번째는 요 유두 위에서 세치 목의 기랑 포인트. 유두 위 세치 위 포인트. 세 번째는 심부의 모혈인 단중. 네 번째는 모든 내장기의 흉추에서 연관되는 배수혈 내장기가 하나의 기랑 포인트가 되는 것이 거걸이라고 얘기해서 심장의 모혈인 명치입니다. 또 하나 더 잡으면 위장의 모혈인 중환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몸에서 목화토금수 오장육부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배꼽 또는 우리가 신골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세치 밑 또는 우리는 단전 또는 관원이라고 불리는 소장의 모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7742와 요 포인트들을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시거나 반복적으로 고객 관리할 때 저 포인트에 계속 손이 간다면 고객은 반드시 좋아지게 됩니다. 3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눈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고객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업으로 살았고, 하루에 50명 이상씩 30년 정도 사람을 보고, 또 해부학실에서 사람의 몸을 확인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면서 느꼈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리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패턴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0년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제 수업으로 30년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거죠.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무작위하게 무자비하게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욕심도 없고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현업에서 또는 많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이 힘들고 외롭다는 건 제가 늘 압니다. 저 또한 30년 동안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누가 하나 제대로 교과서대로 또는 아니면 제대로 어떤 원리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주묵구구식으로 누가 마사지를 잘한다, 지압을 잘한다는 무조건 쫓아가서 그냥 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다행히 제 경험론과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에 일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00%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프라인 수업에 편안하게 시간 되실 때는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배우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보시는데 받아 적으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외국에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또 운동처방사, 퍼스널 트레이너, 대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늘 생각합니다. 저는 잘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경험치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저 신교수가 30년 동안 경험해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댓글 쓰시고 막 나쁘게 썼던 것 때문에 한동안 상처를 받아서 유튜브를 안 할까도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에 댓글 쓰는 기능을 없애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니까 진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꾸 보면서 화나거나 불만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쪽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작은아마 도움이 드리고자 하니까 그런 분들 힘내시고요. 뒤에서 버텨주는 사람, 또 때로는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받아 적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가 안 되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있는 살림 근육학 또는 당당 근육학, 뻔뻔 근육학 또는 총설 근육학, 아주 쉬운 근육학이라고 시리즈로 올려놓은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